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한적 충돌로 보였지만 이후 이란이 주변 중동 국가의 공항과 항만 시설을 공격하면서 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군 사상자 발생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구조적 충돌의 시작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되거나 통과가 제한된다면 국제 유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주요 경제지들은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고 분석합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단순히 정유업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생산 비용, 운송 비용,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자극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원유와 LNG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협이 장기간 봉쇄되면 물리적 수급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 물량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재편이 필요합니다. 해외 언론은 또 하나의 변수로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달러 강세와 함께 신흥국 통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들의 외화 부채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변동성은 기업 경영 계획에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의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종목이 하락한 것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술, 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외 언론은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군사작전 차원을 넘어 국제법 체계와 중동 권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이란이 직접적인 대규모 보복 대신 주변국 시설을 타격하는 전략을 유지한다면 분쟁은 장기적 불안정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경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융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충격을 겪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부담이 큽니다. 한국 시장은 공휴일로 직접적인 충격을 일부 흡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장 이후 외국인 자금 흐름과 환율 움직임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안보 측면과 북한 변수, 그리고 전쟁 장기화 시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긴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군사기술 협력 의혹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참전 가능성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해외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직접 참전은 국제 제재 강화와 군사적 충돌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교적 수사 강화나 전략 무기 시험 등 상징적 행동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북한이 제한적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중동 분쟁은 지역 구조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북한이 직접 중동 전장에 개입할 경우 얻는 실익보다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중동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한반도 긴장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입니다. 중동에 미군 전력이 집중될 경우 동북아 방위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미국은 글로벌 전력 분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경제와 안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국방 예산과 재정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통화 정책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성장률에 영향을 줍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비축 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정책도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질서 측면에서는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은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움직임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은 경제적 이해와 안보 동맹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란 전쟁과 중동 확산은 단기 충격과 장기 구조 변화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은 즉각적인 변수입니다. 안보 환경 변화와 외교 지형 재편은 중장기 변수입니다. 지금은 과도한 공포보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경제는 분명한 취약 요소가 있지만 동시에 기술 경쟁력과 산업 기반이라는 강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응 전략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중동 사태의 확산 범위와 국제사회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지면서 이란과 우호 관계를 가져오다가 이란 전쟁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난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 동향이 우려됩니다.